자, 지금부터는 엔진과 전기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련의 장치를 우리가 셰시라고 하는데, 그 셰시 중에서도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클러치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력을 클러치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서 동력을 차단하고 또는 이어주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클러치에는 크게 기계식과 유압식이 있죠. 우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를 보면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명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은 뭐냐면, 시동 시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클러치를 차단하면 동력이 변속기까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속기를 1단이든 2단이든 넣었든 아니면 중립에 놔뒀든 클러치를 차단하게 되면 상관없이 엔진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 때 클러치를 안전상 또 클러치를 밟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도, 물론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동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동 걸기 위해서 일단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차단해서 기어 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수동 변속기에서요, 기어를 막 변속을 할 때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변속할 때 만약에 동력이 계속 들어온다면 기어 변속을 못 합니다. 왜? 기어가 계속 이빨이 틀린 것들이 막 돌아가는데, 그때 기어비가 틀린 이빨을 갖다 동력이 오는 상태에서 변환시킨다면은 이빨이 부러지든 아니면 그르륵 소리가 나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어 변속할 때 동력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서 기어 변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러치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차단해서 자동차의 관성주행이 되도록 한다. 이 관성주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서 이 동력이 변속기를 거쳐서 추진축을 통해서 바퀴까지 가서 동력이 전달돼서 자동차가 나가는 건데, 나가다 보면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있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쫙 고속으로 뽑다가 우리가 클러치를 딱 밟아. 그러면은 동력이 차단되죠. 그렇다고 차가 멈춰요? 아니잖아요. 가려고 했던 그 관성의 힘을 위해서 계속 쭉 가는 거.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따라서 관성주행을 하겠다. 그럼 기어를 클러치 밟고 중립으로 뺀 다음에 관성주행으로 쭉 가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쓸 때까지. 하지만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호등이 저 멀리 보여. 그런데 저기서 황색등이 들어와. 그럼 그때까지 악셀을 밟고 갈 필요 없어요. 수동 변속기든 뭐 자동이든 변속기를 중립에다 놔두게 되면은 쭉 자동적으로 쭉 가던 속도대로 가. 그러면은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급감속, 급가속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성운전, 운전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요, 연료도 절약할 수 있고 엔진, 차체도 그만큼 더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관성운전을 하는 데까지 한번 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자고요.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기관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클러치인데, 이건 지금 기계식 클러치입니다. 여기가 변속기가 있어.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는 기관의 동력이 이 플라이 휠에 같이 클러치 커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동력이 변속기에 들어오다가 페달을 밟게 되면 압력판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동력이 이 마찰 클러치에 동력이 안 오르다 보니까, 마찰 클러치는 이 변속기의 입력축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밟게 되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변속기도 안 돌아. 그러다 페달을 놓게 되면 일단 와.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중립이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페달을 밟게 되면 동력을 차단 또는 전달하는 게 바로 클러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요 부분이 바로 클러치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이 클러치는 마찰을 이용한 마찰 클러치가 있고, 오일을 이용하는 유압 클러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마찰 클러치는 플라이 휠과 클러치판의 마찰력에 의해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유체 클러치, 즉 우리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유체 클러치에는 유체 클러치와 토크 컨버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오일의 흐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의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전자 클러치는 뭐냐면, 전기를 집어넣어서 마그네틱, 자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에 쓰이냐면, 에어컨 컴프레셔 있죠. 에어컨 컴프레셔가 엔진의 동력을 계속 받고 있다가 풀리만 돌아가. 그러다가 에어컨을 탁 키면
그 풀리만 돌아가던 거기에 마그네틱 전자석이 있어갖고 판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축이 동력을 받아가지고 컴프레셔 안에 있는 피스톤 축까지 연결이 돼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거야. 이와 같이 동력을 전달할 때 어떤 전기적으로 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전자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있고. 자, 먼저 만차 클러치 한번 볼까요? 클러치 작동은 엔진의 동력은 엔진의 플라이 휠, 클러치판, 허브 스플라인, 변속기, 입력축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엔진의 플라이 휠에서 디스크를 거쳐서 변속기, 입력축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클러치 페달을 이용해서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에는 구조가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다이어프램 방식의 압력판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판 자체, 이걸 우리가 막판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 자체가 스프링이에요. 철판을 약간 휘게 만들어서 여기를 눌러버리면 중간에 핀이 있어가지고 이 압력판 자체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요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에 핀이 있습니다. 링 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압력판이 뒤로 물러나가. 그 다음에 이게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휠과 압력판은 항상 이 볼트 구멍을 통해서 여기 장착이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이 휠에다가 디스크를 놓고 플라이 휠을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이 압력판은 이 디스크를 플라이 휠에다가 쫙 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이 디스크는 플라이 휠이 돌면 같이 돌고 플라이 휠이 돌면 압력판이 돌고 볼트를 묶어놨으니까 그 사이 디스크도 딱 묶여가지고 쫙 압착이 돼서 같이 돌아가. 그때 요 플라이 휠 이 사이야 이 정 가운데 다 구멍들이 있죠. 요 디스크 사이에는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동력 전달 핀이 있어요. 일종의 핀 개점이죠. 그래서 입력축이 이 스플라인에 딱 끼워져 가지고 디스크가 돌면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클러치 페달을 딱 밟으면 베어링이 여기 눌러요. 이 면 전체를 누르면 반대로 이 압력판은 뒤로 물러나니까 이 압력판이 디스크를 딱 눌러가지고 플라이휠의 동력을 변속기 입력축에 전달하다가 클러치를 누르면 이 압력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돌죠. 곧 도는 거야. 안 돌아. 그래서 동력이 차단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클러치의 구조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거 다이어프램식이라고 하는데 대형차에 들어가면 이 다이어프램식은 소형차밖에 안 써요. 이 대형차에는 어떤 것이 들으냐면 이렇게 다이어프램식 방식 말고 클러치 커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레버를 3개를 둬. 이렇게 3개를. 그래서 여기다 중심을 두고 여기에 스프링을 딱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 바깥에 레버 3개가 이 커버의 바깥에 있으면은 아우터 레버 방식. 또 이 커버 안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레버가. 그럼 이너 레버 방식. 그래서 이걸 보고 발이 3개가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자동차 정비 현장에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고 산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비업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산발이 디스크 교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클러치 커버, 압력판 어셈블리 전체를 우리가 산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대형 자동차에서만 레버 방식을 쓰고 소형차 방식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것들의 레버들을 쓰지 않고 막판 스프링 하나의 막판으로 돼 있는 전체 판으로 돼 있는 거에서 쭉 쪼개놔 가지고 레버를 만든 거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소형승차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클러치의 구조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어. 플라이 휠이야. 이게 엔진이 돌면 이게 플라이 휠이 돌아요. 여기에다가 클러치 커버를 갖다가 이렇게 장착을 한 거예요. 볼트로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압력판이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압력판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까 다이어프램식으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압력판이 이 스프링 때문에 앞쪽으로 항상 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디스크가. 이 디스크를 이 압력판은 항상 눌러요. 이렇게 볼트를 딱 묶게 되면 얘는 항상 이 면에 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립하다 보면 누르는 힘 때문에 압력판이 뒤로 물러나겠죠.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이 다이어프램식이 또 여기가 중점적으로 받아가지고 여길 중점으로 해서 여길 누르면 이 판 자체는 뒤로 오겠죠. 그죠? 여길 누르면 얘는 뒤로 오고 여길 내놓으면
여기 나오니까 이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항상 묶어놔. 이렇게 꽉 묶어놓는 거야. 묶어놨다가 요 레버가 요만큼 나와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에 베어링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하고만 연결된 입력축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만 스플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돌면 얘가 돌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변속기 입력축, 첫 번째 입력축 기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변속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이 압력판 자체가 돌아가는 플라이휠에 꽉 눌러서 디스크가 물려서 꽉 묶여 있으니까 엔진이 돌면 얘가 당연히 돌죠. 얘가 막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요 베어링 뒤에 포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포크가 있어요. 여기도 기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페달을 딱 거는 거야. 이렇게. 페달을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 페달을 밟으면 이 와이어 방식인데 와이어가 당겨져요. 당겨지면 이 포크가 여기 기점으로 해서 얘가 당겨지니까 이쪽으로 당겨지면 얘는 저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베어링인데 릴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베어링이 요 레버에 닿으면서부터 더 밟으면 쭉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기점으로 이 압력판들은 뒤로 딱 물러나. 그러다 보니까 눌려졌던 압력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돼서 동력이 여기서 플라이휠이 동력이 디스크로 전달이 안 되니까 변속기가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엔진의 동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러치다. 이게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와이어 방식 대신에 여기다가 실린더를 두고 우리가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하게끔 눌러서 오일로서 여기다 또 실린더를 또 넣어. 왜? 오일을 받아서 이제 미는 실린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린더를 우리는 릴리스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릴리스 실린더가 얘가 또 베어링을 또 누르고. 자, 요런 구조인데 요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나오게 돼요. 유격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자, 이제 디스크가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하고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압력판, 다이어프램 방식 스프링, 그 다음에 이게 클러치 커버 전체 어셈블리, 흔히 얘기하는 산발이, 그 다음에 이게 디스크, 그 다음에 이게 플라이휠입니다. 우리 엔진에서 배웠죠? 이 플라이휠 외주에 이렇게 링기어가 이렇게 딱 달렸죠. 여기에 뭐가 붙어? 기동 전동기가 피니언이 붙어서 전동기를 돌리게 되면 피니언이 튀어나와서 이 플라이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저 엔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디스크에 클러치에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클러치는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동력의 차단이 신속하고 확실할 것. 동력을 끊어줄 때는 확실하게 끊어줘야 돼요. 빨리. 이게 머뭇머뭇거리고 천천히 끊어지게 되면 이 보세요. 압력판에 플라이휠 사이에 디스크가 있던 것이 천천히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슬립이 일어나죠. 그 슬립이 일어나는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마모가 발생돼. 그래서 우리가 클러치를 끊을 때는 수동변속기 운전할 때 클러치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주고 빨리 붙일 때는 어떻게 돼? 천천히 띄워주는 거야. 갑작스럽게 딱 해주면은 동력이 멈춰 있다가 동력이 막 돌고 있는 플라이휠에다가 디스크를 갑자기 척 붙여주면 어떻게 동력이 확 들어가니까 차가 어떻게 돼? 울컹거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동력을 차단할 때는 천천히 차단해주고 이어줄 때는 정확하게 이어줘야 돼. 그래서 동력 차단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동력의 전달을 시작할 경우에는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전달될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동력 전달할 때는 서서히 해줘요. 미끄러지면서 약간.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운전하다 보면 저절로 느껴요. 내가 너무 빨리 클러치 페달을 띄면은 차가 울컥거려서 나가고 또 너무 천천히 하면 쓸데없이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량은 기어 변속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타이밍만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클러치가 접속된 후에는 미끄러진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역할 자체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동력을 전달하라고 임무를 줬어.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디스크가 마모가 되잖아요. 또는 거기에 만약에 뭔가 잘못돼 갖고 오일이 묻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가 마모가 되면 슬립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자꾸 슬립을 우리가 동력을 차단할 때 그냥 서서히 자꾸 이러다 보면 반 클러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동력을 100을 가지고 변속기 입력축에 100을 전달해야 되는데 운전하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클러치를 막 갖고 있어. 그러면 전달할까 말까 하면 그 자체는 바로 뭐야?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다 보면은 마모가 생겨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력 전달이 확실하게 100%가 변속기에 전달이 안 돼. 안 되다 보면 그만큼 연료 소비도 많고 동력을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달할 때는 100% 슬립이 없이 100% 전달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회전 부분은 동적 및 정적 평형이 좋을 것. 우리가 그 타이어에 들어가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동적과 정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리어카 있죠. 리어카. 손수레 이렇게 세우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럼 바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 그때 바퀴를 휙 돌려봐. 그러면 바퀴가 막 돌다가 멈추는가 싶더니만 다시 반대로 돌아. 그러더니 멈추는가 싶더니 반대로 돌고. 이걸 계속 지켜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이런다는 얘기 뭐야? 바로 그 바퀴의 평형, 무게 중심에 이 아래에서 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뭔가가 무게 중심이 여기가 더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전하는 물건은 중심선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진동 없이 동력을 전달하거나 가는데 타이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클러치 디스크도 마찬가지 회전하는 물체잖아요. 스플라인 부가 있어서 변속기의 입력축을 중심으로 디스크 전체에 평형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 전체에 어느 한 부분이 무거웠다. 그럼 돌아갈 때 무거운 부분으로 인해서 관성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돌아갈 때 둥둥둥둥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무거운 부분의 반대쪽에다가 이 무거운 부분의 양만큼 계산을 해서 그쪽에 무게를 달아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타이어에서 휠 바란스 잡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기로 이렇게 정적은 회전하는 물건에서 어느 한 부분이 무거워서 수직 이동. 이게 만약에 무게가 틀리다 보면은 올라갈 때 힘들고 내려갈 때 쿵 찍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쿵 찍고 할 거 아니에요. 위아래 상하 진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적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적 밸런스는 뭐냐면 이 면의 어느 한 부분에 중심이 아니라 어느 옆에가 무거워. 옆으로 무거워가지고 이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좌우로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동적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 자체는 옆이든 중심이든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디스크 전체의 중심인 스플라인 중심으로부터 모든 무게의 중심이 맞아야 된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동적과 정적 평형이 맞아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 관성이 적을 것. 이 디스크는 관성이 많으면 안 돼요. 이 플라이 휠은 관성이 크면 좋죠. 엔진이 4기통일 때 플라이 휠 크기와 엔진이 6기통일 때의 플라이 휠 크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통수가 많으면 동력을 저장해서 다른 실린더에 동력을 전달해 준 게 플라이 휠이야. 그때는 관성이 일어나게끔 하려면 플라이 휠이 커야 돼. 무거워야 돼. 그래야 4기통일 때 여기다 동력을 저장해 놨다가 최소한도 90도 다른 실린더가 터지기 전에 90도까지는 이 자체의 플라이 휠의 무게만 가지고도 엔진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디스크는 만약에 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력을 딱 끊었어. 클러치 페달을 밟아가지고 동력을 딱 차단했는데 디스크 자체에 관성력이 많다 보면은 계속 동력이 입력축을 통해서 변속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어 변속을 하려고 하는데 동력이 안 들어와야 기어 변속이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돌고 있던 이빨들의 이빨수가 틀린 걸 물려줘야 되는데 관성이 막 들어와. 그러면 기어 변속할 때가 어떻게 돼? 까르릉 그러죠.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력을 차단할 때 방크라치를 써가지고 디스크가 막 슬립 상태에서 100% 변속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50% 입력하는 상태에서 내가 기어 변속을 하면 어떻게 돼? 까랑 하고 소리가 난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디스크는 관성이 없어야 된다. 동력을 주면 주는 대로 돌아줘야 되고 끊으면 끊는 대로 관성이 없어야 돼. 그래야 변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방열이 양호하고 과열되지 않을 것. 자 보세요. 디스크는 차단할 때나 붙일 때나 약간의 슬립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이 발생해요. 이 모든 고체가 돌다 보면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마찰열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디스크를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어요. 그 홈들이 바로 열을 방출하는 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방열이 되다 보면은 이 페이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동력 전달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 우리가 브레이크 디스크도 마찬가지야. 브레이크 디스크도 페이드 현상.
열로 인해서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면 제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싶은데 계속 그게 열이 축적이 돼갖고 미끄러져 갖고 제동력을 못 시켜.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디스크도 마찬가지. 방열로 인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을 축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되겠다. 기계식.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단순한 물건들이에요. 단순한 물건들이다 보니까 그게 고장은 안 나. 그런데 요즘은 이 플라이휠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거기에 어떤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승합차 같은 경우는 플라이휠 하나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기능을 첨가할수록에 고장률 또한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순한 게 좋은 거야. 단순한 게.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마차 클러치의 이제 그 디스크 자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디스크는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에 설치된다고 그랬죠. 변속기 입력축의 스플라인으로 돼가지고 디스크가 돌면 변속기 입력축이 돌게끔 만들어주는 스플라인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병력이 동작하는 마찰판이다 하는데 보시다시피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 막간면 요 부분만 우리가 마찰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또 4개가 있고 이거를 옆으로 싹 보면 양쪽에 압력판도 면이고 플라이휠도 면이기 때문에 이 페이드, 이 디스크의 판 자체는 양쪽으로 돼 있어. 그럼 이 양쪽에 된 거를 가운데 어떤 중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심판에 얘를 리벳으로 묶거나. 근데 이 리벳 대가리가 이 디스크보다 나오면 안 되겠죠. 그 금속 플라이휠이나 압력판을 긁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디스크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철판이 하나 있다고 보자고. 여기 이제 스플라인이 있고 이런 철판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둥그런 원판입니다. 이거 원판을 단면을 친 거야. 이쪽도 페이드가 이렇게 있겠죠. 페이드가 있어. 그래서 둥그런 건데 반을 잘라놓은 거야. 그럼 얘를 이 판 자체에다가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본드를 붙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벳을 해야 돼. 리벳. 딱 묶어놔. 리벳으로. 그런데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벳 대가리가 요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왜? 여기는 플라이휠이든 압력판이든 이렇게 다 버리면 이 금속 여기가 되니까 이 마찰 계수가 높은 페이드가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 금속 대가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벳을 칠 때도 리벳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드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깊이로. 그래서 대가리가 여기서 끝나게끔. 그러다 보니까 페이드 면만 이 플라이휠이든 압력판이 닿겠죠.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 페이드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다 보면은 점점점 어떻게 돼? 리벳 대가리가 이 면에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럼 금속과 금속이 마찰되면 어떻게 돼? 동력 전달이 불량해진다. 따라서 이 디스크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디스크의 마찰 계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슬립 현상,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교환하는데 그때 이 딸랑 디스크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압력판 자체 어차피 뜯었으니까. 그래서 산발이라고 하는 디스크, 산발이 다이어프램식 클러치 커버죠. 어셈블리로 그거 교환하고 거기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장치를 싹 교환해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클러치 커버. 클러치 커버. 이게 보통 압력판하고 같이 어셈블리 돼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그 레버를 눌러주는 베어링 있죠. 그 베어링을 릴리스 베어링이라고 그래. 릴리스 베어링 교환해 주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 기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커버를 딱 댔는데 플라이휠의 면이 너무 디스크를 교환한 시기를 넘겨서 면이 망가졌어. 그 면이 거칠어. 그러면 아무리 새 디스크를 집어넣은들 동력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되겠죠. 또 플라이휠 자체의 능력이 떨어졌어. 열을 받아서 금이 갔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육안으로 봤더니 이런 현상이야. 그러면 플라이휠도 교환해야 돼. 그래서 플라이휠을 딱 띄웠더니 이번엔 또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정비를 안 하면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뜯어보면 이상 개소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 그걸 오너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디스크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교환하는데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디스크를 딱 교환했는데 뜯어보니까 작업자가 뜯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막 줄줄이 나와. 손님 잠깐만요. 이것도 있는데 그러면 아니 뭐 이해를 못하면 그 일일이 시켜줘야 돼. 따라서
엔진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어. 이 안에는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일이 나오지 말라고 여기에 리테이너가 있고, 앞에도 리테이너가 있어. 풀리 쪽에. 여기에 이제 플라이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플라이휠이 불량해가지고 이걸 떼 보니까 여 리테이너 쪽에서 오일이 막 질질 새. 그러면 오일이 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여기 디스크만 교환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디스크만 딸랑 교환해서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비사인 엔지니어가 직무유기야. 그거는 직무유기. 따라서 이거 교환했는데 여기서 오일 새니까 요거까지 교환합시다. 이거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교환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다시피 실제 정비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도 보면 디스크 리벳의 깊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또 열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자꾸 미끄러져요. 아무리 압력판에서 힘을 많이 줘도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꾸 미끄러져. 금속과 똑같아져 버려. 딱딱하게 굳어서 표면이. 자,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점검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크를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가운데 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판이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단면을 치면은 여기를 잘라버리면 아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양쪽으로 여기는 플라이휠이고 압력판이면 차단했다가 붙일 때 이게 완전히 딱딱하다면 약간의 충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접촉될 때에 그 충격이 만약에 전달되면은 차가 툭 이렇게 된다고. 변속할 때도 툭 이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의 중앙에는 쿠션 스프링, 즉 철판 자체가 약간의 스프링 형태를 갖고 있어서 약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꺾어져 갖고 누르면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펴지겠고, 이 판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쿠션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쿠션 스프링. 일종의 판이야, 판. 그래서 이 쿠션 스프링 역할이 뭐냐면 접촉될 때, 동력을 전달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쿠션 스프링.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옆에서 보면은 조금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디스크 보면 여기 코일 스프링 4개가 있죠. 요건 뭐냐면,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저쪽 판하고 이쪽 판은 틀리잖아요. 플라이휠에 접촉되는 면과 압력판 쪽에서 붙는 면이 2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쿠션 스프링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건 뭐냐면 접촉되거나 차단하거나 부착할 때 막 돌고 있는 엔진 플라이휠에 돌지 않는 디스크를 갖다가 싹 붙이면은 순간적으로 착 비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같이 따라 돌아야 되니까. 그때 만약에 이 스프링이 없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가 자꾸 이렇게 이게 꺾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충격이 자꾸 가다 보면 얘가 틀어져 가지고 깨져 버려. 그래서 이거는 회전 충격, 돌려고 할 때 나타나는 충격을 없애려면 코일 스프링, 이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없앤다. 회전 충격. 회전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코일 스프링 4개를 줘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심하거나 우리가 큰 대형 화물차 같은 데서 동력을 너무 빨리 전달하거나 빨리 차단하거나 할 때에 이 스프링들이 너무 작동이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여기를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스프링이 빠져버려. 그걸 보고 우리 현장에서 현장분들이 뭐냐면 눈깔 빠졌다고 그래요. 클러치 눈깔 빠졌대. 이게 눈깔이래. 그래서 이렇게 코일 스프링 자체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 흡수 코일 스프링도 쓰고 이쪽에 쿠션 스프링도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 그렇고 여러분들 디스크의 구조가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내용을 그렇게 보시고요. 댐퍼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 코일 스프링 보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댐퍼 스프링 있죠? 이게 바로 그 코일 스프링이 댐퍼 스프링.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쿠션 스프링. 예. 댐퍼라는 말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댐퍼 클러치도 있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 충격을 흡수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댐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댐퍼 스프링, 쿠션 스프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러치 라이닝.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 정도의 라이닝이 있는데 그
페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 마찰계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걸 라인이 나오는데, 고온에 견디고 내 마모성이 우수해야 된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에서도 이게 되고 마모가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계수는 커야 된다. 자, 우리 마찰계수는 보통 0.3에서 0.5라고 하는데, 이 마찰계수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 마찰계수는 단위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0.3에서 0.5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 이거 필기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라이닝의 마찰계수 0.3에서 0.5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및 마찰계수의 변화가 적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 아까 우리 얘기했죠.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 댐퍼 스프링, 토션 댐퍼 스프링은 클러치 판의 허브와 클러치 강판 사이에 설치된 코일 스프링이다.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클러치 판이 플라이휠에 접촉돼서 동력 전달이 시작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게 바로 댐퍼 스프링이다. 코일 댐퍼 스프링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설치된 거, 판 형태의 어떤 스프링이에요. 클러치 접속 시에 직각 방향의 충격을 흡수하고 클러치 판의 변형, 편마모, 파손을 방지한다. 항상 축의 중심으로 직각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동적과 정적 평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판의 점검 항목을 보겠습니다. 페이싱의 리벳 깊이, 그 라이닝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리벳의 깊이가 있어야 돼. 그것이 너무 페이드인 페이싱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깊이를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의 비틀림, 물론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판의 비틀림, 비틀려 버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여러분들 디스크가 수선에 대해서 이게 입력판의 축이라고 보자고,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90도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약간 꺾어져 있어. 그럼 얘가 회전하면 어떻게 돼? 이 정도의 유격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흔들려 버리죠. 팍 이런다고. 그러면 동력 전달이 불량할까요? 차단이 불량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디스크판이 비틀렸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면서 정답이 뭐냐면 동력 전달이 불량해요? 차단이 불량해요? 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플라이휠이고 여기가 압력판 쪽이야. 근데 이렇게 휘었어. 내 깐에는 차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격하게 생각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가 비틀려가지고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꺾어져 있으면 얘가 여기가 닿잖아요. 여기도 닿고. 그럼 동력이 어떻게 계속 전달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 동력 차단이 불량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판이 비틀리게 되면 동력 차단이 불량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달은 괜찮아. 놓으면은 딱 눌러버리니까 다시 딱 자리 잡아. 그러나 뛰면은 얘 자체가 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동력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동력 차단이 불량해진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적과 동적평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되고, 비틀림도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이링, 즉 댐퍼 스프링에다가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에다가 이런 것들이 장력 및 파손이 되면 안 된다. 눈깔 튀어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클러치 판의 런아웃, 이 런아웃 자체가 바로 비틀림이에요. 비틀림과 런아웃을 이렇게 얘기해 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축에서 런아웃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런아웃은 축에서 우리가 플라이휠 런아웃도 배우셨죠.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회전하는 물체는 정확하게 90도로 쫙 옆에서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게 런아웃이고, 만약에 흔들렸다면 그게 런아웃이야. 그런데 비틀림이 뭐냐면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쫙 꺾인 거, 이렇게 쫙 꺾인 거, 이 자체는 비틀렸다는 거고, 런아웃은 뭔가 중심으로부터 얘가 직각이 되지 않게 돌아가는 거.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런아웃도 굉장히 중요하다. 런아웃이 없어요. 정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틀리지도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쿠션 스프링의 파손도 우리가 안 된다. 하여튼 모든 게 다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판에서의 점검 항목은 이렇다. 근데 육안상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 라이닝 있죠. 그 페이싱. 이 페이싱이 열을 먹으면 까매져요. 그 다음에 윤이나 반짝반짝. 그 정도면 이제 얘는 동력 전달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리벳 깊이입니다. 마모가 되면 마모 될수록 그 리벳 대가리가 점점점 어떻게 돼? 이 면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거의 지금 리벳 대가리가 다 왔네. 그 얘기는 뭐냐면 페이싱, 즉 라이닝이 많이 마모가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페이싱이 이렇게 열받아갖고 이제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갈라진 게 눈으로 보여요. 이건 소선됐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댐퍼 스프링, 그 코일 스프링이 제자리를 못 잡고 덜렁덜렁덜렁해. 그 안에서
덜렁덜렁하거나 많이 빠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다. 비틀림이라든가 런아웃은 미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 돼. 다이얼 게이지로 돌려보고. 근데 누가 그거 합니까? 그냥 아유 그냥 교환해. 그리고 다 교환해 버리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치 축인데 이 클러치 축은 사실은 클러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변속기 쪽이야. 이 변속기의 입력축. 제일 먼저 변속기 동력축 요만해요. 그래서 디스크의 회전력을 가지고 변속기에 전달하는 거야. 한번 잠깐 보면은 이게 디스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스플라인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 축의 방향으로는 약간의 움직여도 회전 방향으로는 절대 못 움직여. 이렇게 기어가 물려 있는 거야. 이렇게 물려서 회전 내고 빼주고 이거 쭉 오다 보면 요 사이에 이제 뭐 어셈블리가 붙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변속기라고 부르면 여기에 기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변속기에 동력을 주는 입력축이라고 그래요. 입력축. 4단 기어든 5단 기어든 예를 들어서 4단 변속기다. 그러면 얘 돌아가는 거 여기를 갖다가 직결로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엔진 돌아가는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대로 100바퀴가 도는 거죠. 입력축 겸 최고단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입력축이에요. 요거 입력축.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또 이제 변속기를 배우면서 이제 변속비도 배우고 하다 보면 변속기 구조를 알게 되다 보면 엔진을 제외한 셰시의 출발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또는 차단하는 클러치에서부터 배웠는데 여기서 동력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변속기의 입력축이구나.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클러치 축이라고 합니다. 스플라인에 클러치판에 허브 스플라인이 결합되어 있다. 입력축에 그 홈판 옹글 스플라인이라고 하고 디스크에 그걸 허브라고 그래요. 허브라고 해서 이 스플라인과 허브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끼워지는 거예요. 축 방향으로는 움직여도 회전 방향으로는 축 전체를 돌려주지 얘 스스로는 돌지 못하는 거야. 끼워지는 거야. 기어 물림식으로 딱 끼워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압력판. 우리가 지금처럼 봤지만 압력판은 클러치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클러치판을 플라이휠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꽉 밀어붙이죠. 그렇죠. 그 밀어붙이는 힘은 스프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프링이 누르는데 스프링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일 스프링으로 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소형차에서 막판 스프링 어떤 판 자체의 꺾임으로 인해서 눌러버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클러치 스프링 압력판과 클러치 커버 사이에 설 때 압력판에 강력한 힘이 발생을 한다. 이 스프링 자체가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코일 스프링이냐 막판 스프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스프링의 종류에는 코일 스프링, 크라운 프레셔 스프링, 그 다음에 다이어프레임 스프링. 이 다이어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막판 스프링입니다. 자, 구조를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러치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